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스피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아예 포기하거나 단념하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내 미모에 무너지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무너지라니요. 유머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공감 소통의 최고의 어떤 그 극치의 상황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념해 버리고 계신 거죠. 왜요? 내 성격에 저는 도저히 못해요. 그리고 제 나이에 웃기라고요? 어린 반푼업 쳐오는 말씀 그만하세요. 그리고 제 미모에, 제 가문에 별 탓을 다 하세요. 그리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도하라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시도하라. 시작. 시도하라. 제가 은사님이 계신데 저에게 박사학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점심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면 2시간 정도 식사를 해요. 여러분 10분이면 끝내잖아요. 2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할까? 네. 대작합니다. 뭘로요? 막걸리로. 그러면서 2시간 내내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재밌으세요. 그런데 우리 은사님의 그 재미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하면 재밌어진다. 시작. 재밌게 하려고 하면 재밌어진다. 시도하라. 시도하라. 여기 여러분들 오늘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쉽지 않은 발걸음을 용기를 내서 오신 겁니다. 정말 제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액션. 행동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해요? 뭔가 하려고 시도하라 이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 뭐 가끔 제 유튜브 보시잖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다 보면요, 참 별난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웃겨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돼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웃기는 것에는 중독성이 있다. 시작. 웃기는 것에는 중독성이 있다. 여러분 TV 가끔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채널에 고정하시나요? 재미있는 채널에 고정합니다. 그죠? 다큐멘터리도 재미있긴 해요. 그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야 끝까지 봅니다. 보다가 채널을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방금 김창학 교수의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김창학 교수의 강의를 보셨습니다. 저게 강의입니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는 되게 어때요? 네, 지식을 전달해야 돼서 아주 엄중하고 경건하고 또 의미 있게 뭔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김창학 교수가 설명하던가요? 설명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상황을. 상황을 묘사한다는 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하듯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앞에 나오면 감정이 이입이 되던가요? 아니요. 감정을 싹 빼놓고 이성적으로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윤규님은 맛깔스럽게 말을 한다고 제가 한번 칭찬해 드렸잖아요. 맛깔스럽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을 잘 묘사해요. 자, 그래서 감정을 이입하시려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제스처. 제가 미스터 트롯 좋아하거든요. 미스터 트롯 2 요즘 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출연자들이 노래를 잘하든가요, 못하든가요? 정말 잘해요. 와,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막 예술의 경지, 신의 경지까지 다다른 듯해요. 그런데 왜일까?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감정에 몰입되어 가지고요. 감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몇 프로나 표현하십니까?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뭐예요? 제스처입니다. 네,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기하듯 감정을 표현하라. 시작. 연기하듯 감정을 표현하라. 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청중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네.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받고 하면서 대화하듯 풀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대화하듯 풀어가라. 시작. 설명하지 말고 대화하듯 풀어가라.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설명하지 말고 대화하듯 풀어가려면 뭐가 사용돼야 돼요? 제스처.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재밌게 말하려면 첫째가 뭐라고요? 상황을 묘사하라. 연기하듯 묘사하라. 네, 첫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을 표현하라는 것이었는데, 감정을 표현하려면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죠? 제스처. 제스처가 나올 때 감정이 이입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석에서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왜요? 마음껏 제스처를 쓰거든요. 보디 랭귀지를 쓰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감정이 표현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뭐였었죠? 네. 끊임없이 대화하듯 말을 하라. 근데 그때 도구가 뭐라고 했죠? 퀘스천, 질문. 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머의 핵심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반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반전이 뭐죠? 뒤집는 게 반전이에요. 제가 가끔 가는 단골 식당이 있답니다. 충대 앞에 연례층 뒤에 살구나무집이 있답니다. 한정식당입니다. 네. 거기 여사장이 성격이 걸쭉걸쭉해요. 룸이 한 10대 개 있는데 7시 땡 되면 룸을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여사장이 룸에 들어갈 때마다 폭수가 빵빵빵빵 다 터져요. 도대체 뭘로 웃길까? 반전으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예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막 짜증내요. 당신 같은 사람 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럼 이거 정말 놀랄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손님한테 짜증을 냅니까? 예쁜 미모의 손님이 오면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찬사를 보내도 들뚱말뚱인데 뒤집어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요. 그 정반합법이 있죠. 정을 뒤집었어요. 반. 그러니까 예쁜데 짜증난다 라고 반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뒤집어요. 정반합. 어떻게 뒤집을까요? 당신 같은 미모에 교양까지 겸비하고 큐티까지 나니까 당신 같은 여자 보면 짜증난다니까요.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면 놀림이에요?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자, 정반합으로 뒤집어라. 시작. 정반합으로 뒤집어라. 뒤집고 뒤집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폭수가 빵빵빵. 한 번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빵빵빵 터져요. 왜요? 뒤집고 뒤집으니까. 당연히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뒤집어요. 이거를 격차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대치보다 격차가 날수록 웃음이 더 폭발력을 갖게 된다. 반전의 위력. 뒤집어라.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최고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뒤집힐 때. 와, 우리 아이 뒤집었네.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뒤집는 그런 기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음식이 맛있다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맛없다. 맛없다. 혼자 먹기엔 맛없다. 같이 먹어야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는다든지 뒤집어서 그게 반어적 표현법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발력, 패스트라고 하죠. 패스트, F-A-S-T, 패스트, 순발력이 생겨요. 패스트, 순발력. 재치, 위트. 순발력이 재치, 위트로 갑니다.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렌들리, 친밀감. 친밀감을 가져라. 살갑게. 제가 여기 처음 오시면요. 첫 번째 던져드리는 화두가 뭔지 아세요? 조화 석습하라. 서둘지 말고 한 템포 늦추어 반응하라.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꽃이라고 했죠? 낙화, 떨어지는 꽃잎. 눈물겹지 않아요? 피어있을 때 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슴을 시리게 하는 건요. 떨어진 꽃잎이에요. 실감이 안 나시면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벚꽃이 만개했다가 비바람에 벚꽃이 휘날릴 때 있죠. 눈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탄성이 절로 나와요. 와, 아름답더라고요. 조화 석습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아침에 떨어진 꽃잎, 조화.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꽃잎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묻어있다면 바로 쓰러지지 말고 저녁에 수습한들 어떠하리.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급해요. 빨리빨리 성과를 얻으려고 하고요. 네, 그래요. 네. 여기 아시잖아요. 여기 나오시면 보통 1년, 4년 다니신다는 거. 네. 그런데 3달 다녀놓고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교수법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데 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다니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잠깐 반전 준 거예요. 네. 여러분, 조화 석습. 사람들은 너무너무 서둘러요. 조급해요. 그것 때문에 일이 다 망칩니다. 5분 먼저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갑니다. 골프 필드에 나가서도요, 너무 서둘러요. 막 덤비고 그럽니다. 제 선배님이 뒤에 딱 보고 있다가, 윤 박사, 골프는 서두르는 게 아니야. 너무 덤비지 마.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스윙하면요, 너무 잘 맞아요. 덤비면요, 픽살이 나요. 좌충우돌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조화 석습해야 됩니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여유를 가지고 스피치를 풀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던지는 화두가 뭔지 아세요? 프렌들리입니다. 친밀하게, 살갑게.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뭐 저하고 나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데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저보고 형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영호지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살가워지는 거예요. 말을 놓으니까 훨씬 가까워지고 훨씬 편해져요. 근데 끝까지 존칭을 쓰고 끝까지 예우를 갖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갈수록 관계는 거기서 정지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갑게. 호칭부터 바꿔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나와서 할 때도요, 비스무리, 그러니까 존칭어를 쓰는 건지, 뭐 반말을 하는 건지, 그냥 적당히 청중과 함께 노란하고 있잖아요. 김창욱 교수. 네.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이거나 예의에 반듯하게 자기를 묶어둘 필요 없다. 살갑게. 아시겠죠? 살갑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던져드리는 화두가 뭘까요? 제가 조화 석습이라는 화두를 던져드렸고요. 두 번째는 프렌들리라는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세 번째 던져드리고 싶은 화두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프랭크. 시작. 프랭크.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하고 인터뷰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허락되면 나오시면 인터뷰 해드릴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성격이 정말 글씨예요. 여기 소통 명사 과정이 있거든요. 3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대학교에 있는 그 CO 과정이라는 CO 과정은 다 다녀요. 도대체 다 다녀요. 제가 배대대학교 CO 과정 강의 나갔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청중석에. 끝나고 우리 명사 과정도 와야 됩니다. 했더니 네 교수님 하더니 그 다음날 등록금을 딱 온라인으로 쏘더라고요. 그리고 3번밖에 못 나왔어요. 14주 과정인데 3번밖에 못 나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오면 다 뒤로 자빠져요.
왜 자빠지는 줄 알아요? 파혼을 2번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신랑하고 사는데 그 신랑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근데 그 신랑은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안 얘기를 다 하는데 파혼 당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있는 평생 무덤까지 묻고 가야 될 그런 내용을 그냥 터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무슨 힘이죠? 프랭크의 힘입니다. 프랭크가 뭐죠? 솔직함. 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나 뻔한 스토리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진정 소통을 원하시고 그분의 감동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라. 솔직함이 최고의 무기다. 스피치에서 최고의 무기는 솔직함입니다. 삶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솔직함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솔직하게 정의롭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권모술수라고 하죠. 음기응변이라고 하죠. 네. 변칙을 좋아하는 CEO들도 있죠. 저는 박진영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업도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게 사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진석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변칙을 좋아해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프랭크 솔직함입니다. 제가 3가지 던졌습니다. 첫 번째가 조화석습. 서둘지 말고 한 템포 늦추어 여유있게 반응하고 여유있게 풀어가고 여유있게 전개하십시오. 삶을 사는 방식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방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영업은 화법이 아니라 관계다. 뭔가 상품을 막 소개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문이 닫히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 너 하는 일이 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소개를 안 했냐? 나도 관심이 있거든? 상품 좀 설명해봐. 이렇게 나온다고요. 관계. 그래서 조화석습하라. 2번째가 프렌들리, 친밀감. 어떻게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무기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나요? 무기. 미소가 살인미소라고 하잖아요. 살인미소. 저는 미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프렌들리, 친밀감을 갖게 하려면 빵긋빵긋 웃어줘야죠. 엄숙경건하면요, 상대방도 엄숙경건해집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기라고 하거든요. 신의 3가지 도구, 신기. 신이 사용한 3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바라보기, 미소, 끄떡임. 따라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선, 미소, 끄떡임. 시작. 시선, 미소, 끄떡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시선은 뭐예요? 당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리액션을 보내지 않습니다. 리액션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뭘까요? 미소. 아까 살인미소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살인미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타고난 살인미소. 웃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총기. 이 총기를 사용할수록 아주 예리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뭔가 정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내놓고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영감을 풀어내고 그게 총기예요. 총기는 갈고 닦을수록 더욱 아주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주 예리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머리칼은 실은 뭐를 의미할까요? 저는 머리니까 지혜,
지식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 미소, 사람을 살갑게 하는 미소. 그 다음에 총기를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화석습이라는 화두, 그 다음에 프렌들리라는 화두, 그 다음에 프랭크라는 화두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머의 최고의 기술은 뭐라고요? 뒤집는 거다, 반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이때 박수 안 보내주시면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